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육 실습 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직장 어린이집에서 만 3세와 4세 반, 혼합 연령 반에서 실습을 한 학생의 실습 일지를 공유하면서 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일지를 공유해 준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실습 일지를 작성하려면 실습 일지 양식이 있어야겠죠. 네, 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백석대학교 아동복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실습 일지 양식이 동일하게 진흥원 양식으로 동일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실습하는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또 실습 지도 교수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실습 어린이집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목인데요. 제목은 당연히 보육 실습 일지이죠. 그런데 가끔 학생들 중에 보육 일지로 작성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30일 내내 보육 일지. 아마도 양식을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보육 일지라고 했고, 지도교사나 원장님도 발견을 못했죠. 참,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육 실습 일지로 꼭 제목을 하셔야 됩니다. 보육 일지로 작성한 학생들은 또 다시 이제 제목을 변경하고 또 지도교사와 원장님의 서명을 받으려면 너무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세 번째로 결제는 실습생이 직접 작성했고 또 지도교사와 원장님께서 또 실제로 지도했다라는 의미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명과 도장 모두 가능하고 실습생은 서명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일지 앞부분에는 반 이름이라든가 일시, 날씨라든가 결석한 영유아, 주제, 소주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실제로 실습일지가 작성이 되는데 시간 및 일과에 따라서 활동 계획 및 실행 그리고 평가 및 유의점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실습생 평가와 지도교사 조언과 평가 부분이 추가하게 됩니다. 시간 및 일과 활동 계획 및 실행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보육 계획안의 기초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활동한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견학을 갔다면 견학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C 작성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TC 작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호작용이라든가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또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들어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C 작성은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또 쓰라고 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요약으로 쓰셔도 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네, 일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아침 9시부터 9시 20분까지 해서 등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오전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집단 활동을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학생의 실습 일지는 총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2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고요. 조금 적다 싶으면 한 1.5페이지 정도 작성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학생의 3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우리 학생은 대소집단 활동에서 TC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는 자유선택 활동을 했고 쌓기 영역과 음률 영역에서 일어난 활동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및 유의점을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활동 계획 및 실행은 실제로 교실에서 계획했던 부분과 실행된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평가 및 유의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먼저 평가 및 유의점에서 작성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 놀이 및 활동에서 실습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과 전체를 다 기록해도 되고
사실 다 기록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지금 이 실습생처럼 몇 개 일과에서만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활동 주제, 내용, 방법, 영유아의 관심과 참여도 이런 부분,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또 놀이와 관련해서는 놀이의 흐름, 또 교사와 영유아, 또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뭐 관심과 참여도 이런 부분도 작성해도 됩니다. 또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좀 혼자 놀이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지도하거나 영유아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도하는 부분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일상생활 관련해서는 급식, 간식, 배변, 낮잠 시간에 어떤 의미 있는 일과가 있다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위생, 등하원 관련해서도 실습생이 느끼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과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우리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유 선택 활동의 평가 및 유의사항을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크게 이제 제시를 해 두었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아가 의자를 정리하며 비켜라, 비켜라 라고 말하자 교사가 친구야, 비켜줄래? 라고 다시 말해 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유아가 친구야, 비켜줄래? 라며 의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교사가 유아에게 친구에게 필요한 부분을 전달할 때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방법, 언어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습생 입장에서는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작성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유아에게 블로그로 이름 만들어 봤어요 라고 하자 만들어 봤다고 유아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교사가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어요. 이제 이 부분 너무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부분도 조금 우리가 용어 사용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 실습생 입장에서는 지도교사가 네, 유아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신 거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후 활동을 기록하고 있고 또 실습생 평가와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습생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자유 선택 활동에 대해서 평가 및 유의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왼쪽 실습일지에 있는 평가 및 유의점을 제가 오른쪽 상단에 좀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아가 세계 여러 나라 아침 인사 카드를 보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다른 유아에게 물어보자 눈을 피하며 모른다고 해 알려줘 볼까? 라고 제안해 유아가 굿모닝이야 라고 알려주고는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해봄 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친구가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실습생이 알려줘 볼까? 라고 제안을 했을 때 또 유아가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실습생 입장에서는 유아에게 제안한 부분의 경험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습생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생 평가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생 평가를 작성할 때는 앞부분의 활동 계획 및 실행, 또 평가 및 유의점에서 작성한 내용과 연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습생 평가 내용을 읽고 조언을 하게 되는 지도 선생님께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실습생 평가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첫 번째는 실습생으로서 역할과 자세에 대한 자기평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배운 점, 실습을 통해서 오늘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 또 오늘 실습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점, 또 오늘 실습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앞으로 배워야 할 점, 네, 오늘 실습을 하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부분들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매일 작성을 하실 때 이 5가지 내용을 다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필요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생 평가를 보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는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리다는 것과
B가 스티커를 자유분방하게 붙였는데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유아에게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공하거나 다른 유아들의 활동지를 보여주며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와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을 알려주도 따라하지 않았는데 많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의 특성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고 유아들에게 맞게 활동을 지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실습생 평가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실습생은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죠. 바로 A라는 유아의 언어 발달 특성을 이제 새롭게 발견을 했고, 그리고 A라는 유아를 지도하는 방법, 언어 발달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새롭게 발견했고 또 배운 점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B와 관련해서도 B의 특성을 이제 발견을 했고, 그리고 B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도 또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한 점과 배운 점을 제시를 했고,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유아들에게 맞게 활동을 지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이 부분이 개별적인 유아 특성에 맞게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 부분을 좀 학습해 봐야 되겠다,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작성한 우리 실습생 평가는 배운 점, 새롭게 발견한 점, 또 앞으로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습생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평가, 또 궁금한 점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필요는 없고 그날 필요한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습생이 내용적으로는 실습생 평가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잘 제시를 해 두었어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보면 오늘은 A는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리다는 것과 조금 어색하죠. 오늘은 A가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리다는 것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작성을 하실 때 좀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또 B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다시 A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혼란스럽지 않게 A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A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B 이야기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에는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또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생 평가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면 전문적으로 답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실습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사고를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실습생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지도교사의 조언과 평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B가 혼자서 활동하기에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계 설정을 해주어야 하기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랍니다. 그런데 개인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에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제공해주면 발전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처럼 관찰을 통하여 수준을 파악한 뒤 지도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실습생 평가에서 B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교사가 다시 한번 B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죠. 그래서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실습생 평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하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장에 교사가 우리 실습생에게 그렇겠죠? 라고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실제로 질문을 했다라기보다는 실습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지금처럼 관찰을 통하여 수준을 파악한 뒤 지도해 볼 수 있도록 해보아요. 라고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실습생을 이제 격려를 해준 거죠. 잘 관찰을 해서 유아들의 특성을 파악했고 또 유아들의 특성에 따라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실습생에 대해서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을 잘 제시를 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습 일지 자체도 전반적으로 지도교사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한 이후에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라서 우리 학생은 전반적으로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여러 번 피드백을 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도교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실제 실습 일지를 공유하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자료는 보육플러스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보육 실습을 잘 마무리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